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는 2022년까지 약 7만 호 정도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고 각종 규제를 일시적으로 풀어주면서 지지부진했던 사업을 빠르게 진행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비사업 활성화에는 LH와 S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늘려서 공공주도로 사업을 끌어간다는 방침인데요. 이 방안대로라면 그동안 장기 침체 중이었던 재개발 사업이 좀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탄탄하게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면 됩니다. 서울 전화 02-2128-3897번, 02-2128-3897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3897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한국부동산 플랫폼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을 갖는데 오늘 시청자분들한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거품 없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시그널과 함께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또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계속해서 NPL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오늘은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여러분과 NPL 셋째 시간인데요. 시청자분들과 함께 NPL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실채권이란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실 텐데요. 대출 이자를 잘 납부하면 문제가 없지만 원금이나 이자 납부가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시중은행에서는 이런 채권을 부실채권, 즉 NPL로 분류해 경매를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흔히 NPL을 썩은 사과로 비유하는데요. 사과 상자에 썩은 사과가 들어있으면 다른 잘 익은 사과에도 해를 미치듯 NPL, 부실채권의 비율이 높아지면 다른 채권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이를 포대에 담아 싼 값에 넘긴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금융기관에서 내놓은 부실채권 중에서 숨은 보석을 찾는 것이 NPL 부실채권 투자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NPL은 불황을 먹고 크는 시장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경기 불황으로 NPL이 늘어나고 정부의 이딴 부동산 규제와 저금리 기조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던 투자자들이 몰리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NPL은 불황기에 오히려 안전한 투자처로 떠오르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이런 부실채권, NPL의 개념에 대해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NPL
채권 투자 부분에 대해서 MPL 투자 파헤치기 오늘 셋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MPL 채권 투자의 기본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계약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MPL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MPL 투자하는데 기본적으로 계약 방식이 있는데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론세일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론세일 방식에서 론세일 방식 어떤 방식이냐라는 거죠. 은행이 가지고 있는 1순위 근저당권을 AMC 회사, 한마디로 MPL 회사라고 할게요. MPL 회사에서 그 채권을 양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채권자를 MPL 회사로 명의를 변경해서 그 물건의 배당이나 유입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건에 기본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건의 첫 번째 등기부상의 어떤 등기부의 권리에 1순위가 근저당이 있습니다. 그 물건이 부실채권화 되려면 어때요?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이어야 되겠죠. 자, 이 근저당인데 근저당권에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이 근저당권을 MPL 회사로 채권자 명의 변경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근저당부의 질권 설정 및 매입 금액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자, MPL 회사에서는 어때요? 10%만 계약을 하고 90%는 저축은행에서 대출까지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이 어때요? 실투자 금액이 많지 않아도 은행이 가지고 있는 근저당 채권을 양도양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입한 채권을 재매각이 가능하다. 재매각. 그래서 AMC 회사에서 많은 양의 MPL 채권을 가져왔다라고 하면 다시 어때요? 제2의 제3의 MPL 회사한테 매각도 가능하다. 기존에는 어때요? 개인한테도 매각을 했을 때 상당히 어때요? MPL 회사에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좀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만. 자, 그래서 유입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 MPL 채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어때요? 이 물건이 경매로 나간다라고 하면 1순위의 근저당 채권으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채권 행사 권리 금액만큼을 유입할 수 있다. 채권 최고액이죠.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라고 하면 채권 최고액이 1억 2천이 채권 최고액이 되는 겁니다. 이 채권 최고액으로 실질적으로 또 입찰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장점 부분입니다. MPL을 매입했을 때 장점. 자, 여섯 번째는 배당 후 잔존 채권 부분에 대해서 부기문을 받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 어때요? 이 MPL 채권 부분인데 이 채권만큼 배당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배당이 어때요?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게 되면은 그 채권 최고액까지 실질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없을 정도도 되겠죠. 그러면 부기문을 교부받아 가지고 그 잔존 채무를 어때요? 실질적으로 추심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100% 낙찰도 가능하다. 실질적으로 어때요? 이 부분이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줬을 때 18년도에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18년도에 대출을 해줬는데 지금 20년도입니다. 20년도에 하다 보니까 대출이 적죠. 그런데 그 부동산 물건 가격이 시세보다 18년보다 17년보다 더 낮아졌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채권 최고액 설정한 그 부분이 어때요? 감정가보다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이 되면 어때요? 120%의 낙찰도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거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폐찰 시는 어때요? 채권 최고액으로 유입 들어갔는데 그거보다 그 금액보다 더 높은 가격에 입찰하신 분이 있으면 어때요? 실질적으로 어때요? 배당으로 회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낙찰을 받을 경우는 배당금을 채권 최고액의 배당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유입 들어간 거죠. 이랬을 때는 상계 신청해서 그 채권 최고액만큼 잔금으로 대체를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돈이 없어도 그 경매 물건으로 유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동산을 어때요?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은행에서 채권 최고액 그 금액만큼 어때요? 채권을 회수를 했다면 세금을 안 내죠. 금융위원회에서 어때요? 금감원에 유동화 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어때요? 절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점을 했는데 단점은 없을까요? 단점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론세일 방식의 단점입니다. 자, 단점은 채권 매입 금액이 경매 최저가 가격보다 실질적으로 높을 경우입니다. 높을 경우. 최저가보다 높을 경우. 반드시 NPL 채권을 유입한 회사에서는 방어 입찰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방어 입찰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두 번째, 방어 입찰 결과에 따라서 잔금도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 포기나 또는 납부를 해야 되는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등기부 등본에 NPL 채권 매입한 회사죠. NPL 회사 또는 개인이 질권 등기가 돼 있다. 이런 부분이었대요. 등기에 나타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유입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NPL 채권을 유입해서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이기에 제3자한테 이 물건을 매각했을 때 실질적으로 3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저렴하게 매입을 했으니 저렴하게 혹시 매각할 의사가 없느냐라는 이런 부분이 어떤 단점이 되겠죠. 자, 취등록세 비용이 많이 든다. 물론 근저당권을 어때 양도양수해서 근저당 등기 비용 또 다음에 이 물건을 낙찰했을 때 취등록세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겠죠. 자, 대출 시 NPL 물건으로서 오픈되어서 불리하다. 실질적으로 이거죠. NPL 채권으로 매입한 물건이다.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때요? 매각했을 때 투자 개념으로 갔을 때는 조금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NPL 채권의 계약 방식인데요. 론세일 방식이 모든 사람이 등기부에 나타나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고 모든 사람이 선호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론세일 방식으로만 계약할 수 없는 게 또 이 NPL 시장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사후정산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사후정산 방식. 이 사후정산 방식이라는 건 입찰 참가부, 입찰 참가 조건부로 NPL 채권을 양도양수한다라는 그런 계약 방식입니다. 그래서 먼저 계약할 때 입찰 가격을 정해줍니다. 입찰 가격을 정하고 낙찰 후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대금 정산은 어때요? NPL 채권을 매입한 업체와 아니면 매입한 개인과 NPL 회사가 사후 정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배당 후 채권자가 계약한 약정대로 정산한다. 실질적으로 NPL 회사와 계약한 NPL 채권을 매입한 개인이 있다라고 하면 약정대로 정산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NPL 회사가 계약서를 만든다는 소리입니다. 이 계약서를 만들면은 그 계약서대로 이행하자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채권 매각 가격이 1억이다라고 했을 경우 계약금을 어때요? NPL 회사로 1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입한 업체에서는 입찰 보증금이 어때요? 600이 들어간다. 최저가가 6천만 원이 된다라고 가정한 거죠. 600만 원이 들어갈 경우 배당 금액 중 8,400만 원은 유동화 회사에서 가져가고 남은 금액은 초과 금액은 매수인 소유로 계약하는 방식이다. 한마디로 600만 원하고 아까 1천만 원, 1,600만 원이었대요. 계약자죠. 계약자가 지불했던 부분이고 나머지 금액은 NPL 회사에서 가져가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후정산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NPL 채권 투자에 론세일 방식과 사후정산 방식 위에 어떠한 계약 방식이 있을까? 모든 것들은 어때요? NPL 회사에서 계약 방식을 만든다는 소리입니다. 이러한 계약 방식을 금감원에서 어떤 추천을 하거나 이런 계약 방식을 따라서 계약을 해라라는 부분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채무인수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론세일과 채무인수, 사후정산. 자, 이 시간엔 채무인수 계약이라는 건 뭘까요? 그러면은 어떤 물건이 부실화됐으면 그 물건에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있겠죠. 소유권자가 실질적으로 신용이 안 좋겠죠. 그래서 그 채무자 명의 변경을 해서 정산하는 방식이 바로 채무인수계약입니다. 그래서 채무자를 교체하고 진행하는 방식이다. 계약 후 상계 신청 동의서를 받은 후 정산한다. 한마디로 어때요? 그 물건을 인수했으니까 채무자 병의했으니까 상계 신청 동의서라는 거는 그 채권 금액을 잔금으로 상계시켜주라라는 상계 신청을 미리 계약과 동시에 받은 다음에 진행하는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네 번째는 입찰 대리 계약 방식입니다. 입찰 대리는 NPL 회사에서 그 채권을 실질적으로 가져왔는데 왜 자기가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자한테 이 부분을 드릴까요? 실질적으로 계약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고가인 물건들이 있겠죠. 이 고가인 물건들에서는 MPL 회사가 자기의 권리를 조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에게 그 부분을 드리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채권자 입찰 방식인데 채권 금액이 커서 계약 금액을 대신해서 계약 금액, 한마디로 이 계약 금액이라는 거는 MPL 회사와 계약 금액입니다. 그런데 MPL 회사에서 계약 금액이 없이 보증금으로 대체해서 나중에 낙찰이 되거나 배당을 받았을 때 MPL 회사와 매수한 업체에서 매수한 개인이 정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실채권 거래 시 MPL 회사의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MPL 회사도 한번 알아보자라 라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 시청자분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부실채권 했을 때 MPL 회사에서 어떤 특례, 유동화 복례를 해서 MPL 회사한테 특혜를 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요건을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2번 정도 해서 통지를 했는데 안 받는다. 그러면 통지, 도달로 간주해서 우리가 진행시키는 방법론이죠. 그래서 3번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2번 이상만 하면은 실질적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채권 양도 통지서를 내용 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날 이길 채권으로 확정한다. 발송주의죠. 예외죠. 우리나라 모든 권리 자체는 도달주의입니다. 도달주의. 그런데 예외로 발송주의로 채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3번째 금융위원회 다트죠. 다트 채권 양도 등록 시 이전 등기 없이 저당권 취득이 가능하다. 캠코나 토지주택개발. 한마디로 모든 MPL 회사는 다트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번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 의무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채권을 인수 안 해도 되죠. 유동화 자산, 신탁,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MPL 투자 파헤치기 오늘 그 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동안의 개념 정리에서 좀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계약에 대해서 좀 들어봤어요. 계약의 방식부터 다양한 장단점까지 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나에게 맞는 방식을 잘 선택해서 좀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MPL 투자 관심이 생기셨나요?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들이 있으신가요? 세미나 참석하셔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MPL의 개념과 부실채권 매입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는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후 4시에 교대역 5번 출구 앞에 수정빌딩 2층으로 찾아가시면 대표님 만나서 직접 이야기 들어보고 또 간단한 상담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서울전화 02-2128-3897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대표님이 소개해 주시는 투자 정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물건으로 소개해 드리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도와드릴 거고요. 전해드릴 정보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아파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MPL 공부를 했죠. 그러면 과연 경매 시장에서 MPL 물건이 어떻게 나오고 향후 MPL을 매입해서 이 물건을 어떻게 유입이나 배당까지 가는가 실전 경매 물건을 가지고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물건에 지금 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인데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개요를 보시면 경의중앙선 한남역 도보로 한남역에서 3분 거리입니다. 도보로도 면적은 약 203.76제곱미터 상당히 큰 대형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총 층수로는 17층 중에 11층에 자리 잡고 있는 물건이고요. 구조는 방 4개, 거실, 욕실 3개로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 2개, 다용도실로 1개, 발코니. 이 준공은 2002년 12월에 준공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깨끗한 아파트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 물건의 감정가는 26억 4천만 원입니다. 26억 4천. 자, 그런데 최저가가 21억 1,200만 원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 물건을 봤을 때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건 권리 분석이다라고 합니다. 권리 분석. 그리고 경매 시장에서 어려워하는 건 명도를 가장 어려워합니다. 자, 그러면 권리 분석 일반 시청자분들 어때요? 제대로 배우지 않는 상태에서 경매를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때요? 채무자 겸 소유주라고 생각해서 그 물건의 권리 분석하는 기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선택하셨을 때는 먼저 그 물건을 첫 번째 권리 분석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그 물건의 수익 분석을 해주세요. 세 번째는 그 물건의 가치 분석까지만 하시면은 여러분이 후회 없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개의 어떤 분석을 통해서 이 매입가 한마디로 1순위 근저당이냐 2순위 근저당이냐 이러한 아니면 가압류 채권이냐 NPL 채권을 얼마에 유입해서 입찰까지 가느냐 이 부분. 그럼 과연 내가 이 물건을 유입을 했을 때 배당에 참여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채권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부실 채권이라는 경매 물건 속에서 가지고 있는 채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NPL 채권은 여러분이 부실화된 부동산 물건에 나타나는 권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물건의 등기부상 권리 분석을 해보죠. 권리 분석 자체는 물건에는 모든 부동산 물건에는 등기부상 권리 분석, 임대차상 권리 분석, 또 현황상의 권리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 자체를 세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부상 권리 분석입니다. 한남동의 아파트 73평형입니다. 채권자는 은행인데 이 부분이 NPL 회사로 채권이 양도되어 있겠죠. 전 소유자 전아무개 씨, 채무자는 박아무개 씨. 자, 감정가액은 26억 4천입니다. 한번 유찰돼서 20% 저감돼서 21억 2천만 원까지 떨어져 있는 물건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26억인데 등기 채권액이 23억 3,500만 원입니다. 한마디로 시세보다 지금 어때요? 채권액이 적다라는 소리죠. 그러면 이 물건은 어때요? 경매를 취하할 수도 있는데 취하를 안 되고 지금 진행되는 이유들, 이런 이유들이 바로 권리를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자, 입찰일은 5월 12일입니다. 자, 등기부상 권리 분석 좀 세밀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이 물건의 실질적인 근저당 은행이 가지고 있었죠. 03년도에 이 물건을 담보로 대출했는데 약 채권 최고액이 9억 9,450만 원. 한마디로 원금 자체는 약 8억 5천 정도로 이 물건을 몇 년도에 2003년도에도 대출을 해줄 수 있었던 물건이다.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추가로 어때요? 06년도에 3억 정도 더 추가 대출이 있었고 2007년도에 2억 정도가 더 추가 대출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또 5월 달에 어때요? 1억 정도의 추가 대출.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두 이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게 총 금액이 얼마예요? 채권 최고액은 더 되겠지만은 은행에서 경매 신청 당시 16년 11월 18일 날 13억 2천만 원을 가지고 경매 신청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물건의 경매 사건 번호가 16타경입니다. 지금 20년도인데 16년도에 경매 개시결정 등기돼서 16년 경매 신청한과 동시에 한 달 안에 감정평가를 한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또 경매 절차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16년에서 지금 20년입니다. 4년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이 아파트 가격이 얼마만큼 올랐을까요? 내려갔을까요? 이 경매 사건 번호가 과거 사건이면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죠. 실질적으로 지금 이 가격보다도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일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시세 파악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다음에 이 물건에 1순위 있는 근저당권,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근저당권에서 바로 경매 신청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드회사, 은행, 기타 어떤 채권자들의 가압류까지 모두 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면 결국은 1순위는 근저당으로 이 물건, 근저당권에서는 실질적으로 경매를 신청한 부분이고 과연 근저당보다 더 임대차 권리 분석을 해보면 이 임차인들이 선순위로 되어 있는가. 이 물건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해 줬을 때 실질적으로 선순위에 임차인이 있는가 없는가 다 소멸되는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차인은 조아무개 씨 이분이 점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관리비 체납이 실질적으로 2,299만 6천 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입지 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물건의 건물의 입지 여건. 입지 여건은 한남역에서 실질적으로 도보로 약 3분 거리입니다. 이쪽 지역은 여러분이 한강 북부 쪽에 있죠. 강변 북로 쪽에.
자, 건물의 특징 외부입니다. 외부 실질적으로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실제 화면을 제가 캡처해서 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내부 외형이나 모든 부분은 깨끗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부 실질적으로 경매 물건에서 내부를 찍기는 상당히 힘든데 내부 부분도 이렇게 사진으로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진행 결과 지금 현재 이 물건이 26억이었는데요. 지금 유찰돼서 여기까지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걸 여러분이 해야 돼요. 100% 감정이 26억이었는데 이 물건을 진행을 하다가 재감정해서 26억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 진행되는 물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문건 MPL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문건 처리, 송달 내역을 많이 보셔야 돼. 그래서 기일 연기 신청을 했죠. 이게 MPL 채권 자체에 이의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채무자가 회생 신청을 했죠. 그래서 이 물건 재감정을 촉구했습니다. 20억으로 다시 갔다가 26억으로 간 이유죠. 자, 그러면서 기일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모든 권리를 주장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기 신청을 해놓고 권리 주장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해드릴 수 있겠고, 자, 채권자 변경 한마디로 MPL로 명의가 변경됐죠. 그래서 매각기일을 또 연기 신청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파악을 하고 이 물건을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물건을 보시면 이제 예상 가격, 이 물건이 경매로 나가는데 감정가가 26억 4천만 원입니다. 26억 4천만 원. 한 번 더 떨어져서 최저가로 21억 1,200만 원까지 유찰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자, 여러분이 입찰한다면 최저가의 10% 입찰 보증금 2억 1,120만 원을 준비해서 이 최저가 이상 입찰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아파트 경매 물건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한남역 역세권에 위치한 물건이고요. 대표님께서 해주신 권리 분석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혼자서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꼭 접근해 보시기를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열어둘게요. 자, 그럼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안성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요. 여러분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제 고민과 이제 그 물건에 대해서 준비를 좀 많이 해왔습니다. 예,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광섭 이사님에게 좀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 나도 궁금한 게 있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의 전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입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으로 전화와 문자 모두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할 텐데요. 끝번호 3811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우장산 롯데캐슬 아파트와 그랜드 아이파크 주상복합 중에서 어디를 매입할까 고민 중입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라면서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자, 강서구 화곡동에서 아파트 보고 계십니다. 매수 고민인데요. 둘 중에 좀 어디가 더 좋을지 추천 부탁드릴게요, 이사님. 네, 일단은 그 문자 내용을 보면 실거주로 해서 아마 그 물건을 좀 구입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이쪽 강서구 쪽에서는 우장산 롯데캐슬 아파트가 세대수가 상당히 좀 크죠. 그래서 상당히 좀 인기가 있습니다. 현재 그 그랜드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주상복합이고요. 이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서 어떤 그 도로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는 것이고, 일단 우장산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이제 녹지 공간이 상당히 좀 잘 마련이 돼 있죠. 그다음에 아파트 세대가 1,006대가 넘다 보니까 주변에 그 교육 환경 시설이 상당히 좀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두 개 다 아파트가 상당히 좀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단점보다는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내용을 잠깐 좀 보시게 되면 이 안쪽으로 해서 이 가양역 쪽하고는 인접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또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쪽 안쪽으로 해서 가양역과 연결되는 그 서부 광역철도가 이 라인으로 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 도로 라인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이 도로 라인 자체가 그 서부 광역철도가 연결이 되면 추후에 어떤 그 서부 광역철도로 인한 어떤 집가 상승, 큰 기대가 되어져 있다. 근데 이제 문자 내용으로 보게 되면 일단 실거주를 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내부적으로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 아파트 중에 어디 것이 나을 것이냐 이제 판단을 하게 되면, 일단 실거주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가격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좀 가격 상승을 누가 더 많이 영향을 받아서 이 둘 중에 아파트 중에 어느 아파트가 기준이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보시게 되면 이 우장산 롯데캐슬 아파트가 이 주변 지역의 아파트, 즉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발산역 쪽을 기준으로 해서요. 주변 지역 보게 되면 이렇게 천연세대로 꾸며져 있는 아파트가 그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역을 기준으로 해서 발산역 라인으로 해서 보게 된다면 이 아파트가 이 전체적인 주변 지역에서는 기준이 되는 아파트다. 가격을 먼저 올려서 시작할 수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랜드 아이파크는 바로 옆에 좀 떨어져 있고 주상복합 아파트이면서 이 그랜드 아이파크가 주변 지역의 아파트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 자체는 사실은 없거든요. 우장산 아파트에 비해서. 그렇다면 일단은 우장산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기준점 1번으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이죠. 이제 주상 아파트이다 보니까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 상가가 많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편의시설이.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분양가부터 좀 사실 좀 높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격적인 면에서도 봤었을 때도 오히려 그 우장산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또 앞으로 이제 미래 가치를 봤었을 때, 주변 지역의 서부 광역철도라든가 바로 옆에 있는 그 마곡지구, 이 마곡지구가 완성되는 시기를 이제 앞으로 한 2년 정도가 남았거든요. 한 2021년에서 2022년이 되면 현재 직장인 수요층을 약 한 4만 3천 명 정도 잡습니다. 근데 2년 이후에는 이제 그 회사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약 한 12만 명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전세 수요자들도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세 수요자들을 봤었을 때의 어떤 기준점 같은 경우는 주변의 학군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녹지 공간이라든가 많은 세대수가 어울려져서 안에서 느끼는 어떤 편의시설이 잘 되어져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찾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변 지역에서 전세가 상승을 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또 오히려 또 우장산 힐스테이트에서 좀 점수를 좀 더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 그 둘 중의 아파트 중에는 우장산 힐스테이트를 한 점수를 좀 더 매겨주고 싶고요. 혹시 가격대에서 큰 무리가 없다면 힐스테이트를 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강서구 화곡동의 아파트였습니다. 실거주 목적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조언을 해드렸는데요. 실거주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미래 가치 또 함께 가져가야 하는 거니까 두 아파트 모두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장산 롯데캐슬 아파트에 조금 더 높은 점수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끝번호 2097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확인합니다.
원종동 해주아파트, 동문아파트 등 주변의 아파트들을 좀 보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세로 거주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2년 정도는 전세를 놓고 후에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데요.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으로 가서요. 어느 아파트를 좀 선택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어떤 게 좋을까요? 예, 그 주변의 아파트 자체가 이 세대수가 많지가 않고요. 그 올망졸망하게 모여져 있습니다. 해주 아파트도 뭐 1차, 2차 합쳐서 약간 300세대 미만 정도 되는 아파트고 또 주변 아파트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마도 이쪽을 좀 선택하시는 것은 바로 위쪽에 이제 신도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낙수 효과로 인해서 어떤 시세 차익을 좀 누리고 싶은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해주 아파트라든가 뭐 주변에 있는 뭐 동문 아파트라든가 바로 옆에 있는 뭐 오건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을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아파트들은 지금 현재도 2019년도 뭐 한 4월 달부터는 가격을 좀 오르매김을 좀 보였거든요. 그 다음에 신도시 계획 발표가 나고 나서 좀 더 가격을 치고 올라갔습니다만 일단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하고 앞으로의 생길 그 지역들의 어떤 아파트를 좀 비교한다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져 있다. 근데 건물 연도수도 98년도하고 뭐 99년도 이런 때에 좀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연식은 좀 더 10년 이상 된 아파트지만 앞으로의 어떤 미래 가치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또 하나는 여기 지금 현재 그 점선으로 이렇게 좀 되어져 있죠. 이 원종 사거리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현재 그 소사 그 대곡선이라고 하죠. 요 라인 자체가 현재 지금 뭐 거의 뭐 마무리 단계에 있는 공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원종 사거리예요. 이 원종 사거리 쪽에서 이어지는 서부광역철도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서부광역철도 라인 자체를 한번 그려본다면 이런 식으로 한번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해주 아파트 쪽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도 이 서부광역철도가 좀 과시화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가격은 좀 오르매김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고강동 쪽에 들어간 여기 안쪽에서 좀 약간의 좀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여기가 좀 주거 밀집도가 상당히 좀 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세대 연립 가구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쪽 주변 지역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그 새롭게 생기는 다세대 빌라보다는 노후된 빌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상당히 큰 장점으로 좀 작용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뭐 자율형 정비주택 사업이라든가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 이게 지금 도심 재생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 뭐 자율형 정비주택 사업 이렇게 좀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뭐 개발 구역으로 이렇게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좀 큰 규모고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진행하기에는 소규모 집단으로 해서 지금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고강동 쪽 안쪽 같은 경우는 연립주택, 소위 말하면 가나 다라로 시작된다는 이 연립주택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시작하는 곳들이 지금 현재 몇 군데가 좀 생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변 지역의 어떤 도심 재생이 같이 기반이 돼서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변 지역에 좀 노후화됐던 것들이 약간 새롭게 변모를 하면서 오히려 전세가 상승을 좀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아파트들 자체가 현재 전세가는 아직까지 좀 저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세가를 단기적으로 치고 갈 수 있는 장점이 현재 좀 발견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위쪽에 있는 그 신도시, 이 신도시에서 토지 분양을 시작을 해서 일단 분양을 시작한다면 그 분양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오게 된다면 약 한 7억대에서 약 한 8억대 정도에서 30평 기준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낙수 효과도 충분히 좀 기대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소위 말하면 지리적 장점이 상당히 좀 많이 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은 작년 2019년도 4월 달에 비해서는 가격이 현재 좀 올라가 있지만 앞으로 좀 미래 가치를 봤었을 때는 좀 더 치르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매입을 해서 전세를 놓고 실거주로 진행하신다면 오히려 좀 장점이 많은 아파트다. 특히 이쪽 주변 지역의 동문이라든가 오건, 해주 아파트 이 세 군데를 비교한다면 오히려 해주 아파트가 1차 1차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또 이제 토지 지분 자체가 이 해주 아파트가 조금 더 낫습니다. 그러다 보면 해주 아파트로 좀 접근하시는 것이 조금 더 낫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잘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방향 잘 잡고 계시고 이 부천시 원종동 일대의 호재라든지 입지 여건 잘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이사님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코로나19 이후의 주택시장 전망과 투자 패러다임 변화라는 주제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부에서는 경기 침체 속에서 주택시장 분석과 함께 매도 매수 타이밍 그리고 세금에 대한 이야기 짚어드릴 거고요. 자, 2부에서는요, 이 초저금리 시대, 이 경제 불황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투자 전략, 특별히 역세권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는 5월 10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선착순에 한해서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약이 필수라는 점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정보는요.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기본 정보부터 알아봅니다. 네, 기본 정보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9호선 등촌역, 이 9호선 라인이 소위 말하면 황금 라인이죠. 직장인 좀 끌어내서 출퇴근을 시키는, 강남과 출퇴근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라인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9호선 라인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이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 즉 소규모형 임대주택이 상당히 좀 활성화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등촌역에서 도보 약 한 4분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이 등촌역 하게 되면 염천역과 증미역 요 사이에 위치해 있는 물건인데 주변 지역이 상당히 좀 편의시설이 상당히 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세가에 대한 상승 또 임차인들이 상당히 좀 선호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17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현재 이 투룸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실사용 면적이 상당히 좀 넓다 보니까 1, 2인 가구, 소위 말하면 신혼부부한테도 상당히 접근이 가능한 전세 수요자들한테 접근이 가능한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물건 자체가 이 등촌역 쪽 안쪽에 이렇게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세권이 대로변에 위치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입니다. 이렇게 눈에 잘 띄는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세가도 상승은 물론이고 집가 상승에 대한 어떤 매매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준공은 4월 달에 저번 달에 이제 준공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내가 현장을 가서 물건을 보고 고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매매가는 약 한 2억 5,900만 원입니다. 투룸 구조에 비해서 2억 5,900만 원이면 주변 시세 대비 상당히 좀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양천구 목동에서 신축 투룸 오피스텔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9호선 황금 노선의 등촌역에서 역세권으로 전해드리는데요. 자, 그러면 이 오피스텔이 위치한 입지 그리고 호재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건 입지죠. 주변 지역을 좀 보시게 되면 이 상암권역, 그다음에 마곡권역과 이 영등포권역과 목동권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4개 권역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지리적 장점이 있다. 그만큼 전세에 대한 공실이 났을 경우에 어떤 회전율이 상당히 좀 빠른 지역에 위치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배우 수요를 보시게 되면 이 상암 쪽에는 약 한 4만 4천 명 정도, 이 마곡 쪽 약 한 4만 5천 명, 목동 쪽이 약 한 8만 6천 명 정도가 배우 수요로 좀 이추가 되어져 있고요. 또 바로 위쪽에 현재 지금 월드컵 대교가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올해 한 12월 달쯤이면 이제 개통이 되게 되는데요. 이 개통이 되면 이 등촌역 쪽에서 이 서부간선도로로 빠지는 이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상당히 좀 정체되어져 있는 구간인데 이거를 크게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좀 살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살아 있다면은 그 서울에서 인천으로 빠져나가는 그 도로 자체도 상당히 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그 전세가 상승을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호재거리가 몇 개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광복 횡단선입니다. 이 광복 횡단선 자체가 이 청량리로에서 목동까지 이어지는데 이 본 물건지, 즉 등촌역 쪽으로 좀 지나게 됩니다. 이런 어떤 큰 호재거리가 현재 살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광복 횡단선은 하나의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이 9호선 라인 같은 경우는 일반선과 또 급행 노선 이렇게 쓰죠. 이 광복 횡단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일반선과 급행이 같이 쓰게 되는 그런 철도 노선이 됩니다. 소위 말하면 9호선이 황금 라인이라고 한다면 강남으로 이어지는 이 광복 횡단선 같은 경우는 청량리와 목동을 연결시키는
황금 라인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만큼 등촌역 쪽 주변 지역, 이 목동 쪽 주변 지역이 상당히 조금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하나는 이제 월드컵 대교입니다. 이 월드컵 대교는 이제 올해 이제 12월 달이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12월 달에 마무리가 되면 어떤 이점이 좀 생기느냐고 보게 되면요. 이 월드컵 대교가 이 내부 순환로와 이 서부간선도로, 이 특히 서부간선도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직결로가 됩니다. 이 공항로하고 내부 순환도로, 이 서부간선도로 이 세 개 노선을 직결로 연결시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서부간선도로와 연결되는 이 노선 자체가 그 상당히 좀 노후화됐죠. 노후화되어져 있다 보니까 주변 환경이 상당히 좀 열악하고 또 주변의 녹지 공간도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 서부간선도로가 연결이 되면 그 주변에 이제 그 차량 자체가 이 지하로에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지하로에서 움직이게 되고 우회가 이제 녹지 공간으로 이제 덮이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주변에 좀 부족한 녹지 공간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서부간선도로가 개선이 되면 또 서울에서 인천 간 도로가 있습니다. 이 서인간 고속도로라고 하는데 이 서인간 고속도로도 크게 주변 환경이 개선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 도로와 맞물려서 현재 그 제물포 터널이라고 하죠. 밖에 나와 있는 그 도로 자체를 또 이제 이것도 지하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목동 주변 지역에서 부족했던 지역들, 열악했던 지역들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건물 특징을 보시게 되면요.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또 근린생활 시설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로변에 위치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또 실사화 면적이 약 한 14평 이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구조로 좀 꾸며져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또 내부 시설 자체가 이 젊은 수요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젊은 수요층에 맞게끔 오실 자체가 상당히 좀 잘 꾸며져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깨끗한 구조로 좀 되어져 있고요. 또 예상 가격을 좀 분석을 한다 그러면 2억 5,900만 원에 그 전세가를 약 한 2억 4천에서 약 한 2억 5천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수적으로 약간 2억 4천만 원을 잡게 되면 실투자금 약간 1,9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현재 2억 5천에 전세가 맞춰져 있는 호실들이 있습니다. 그 호실들에 맞추게 되면 실투자금이 약간 1,0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월세 같은 경우도 약간 90만 원 정도 월세가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넉넉한 수익률 또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그 갭투자 형태의 물건에는 상당히 좀 안성맞춤인 그런 물건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서 오피스텔 소개해드렸습니다. 신축으로 투룸 오피스텔이라는 점, 입지적인 장점까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투자 정보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토지 기다리고 있고요. 위치는 경북 안동시 예안면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토지라고 하네요.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그 주변 지역 자체가 1차 부지, 2차 부지, 이 3차 부지로 나눠서 현재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1차 부지 같은 경우는 현재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 부지는 현재 좀 만들어지고 있고,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3차 부지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본 물건의 좀 특징이 있죠. 이 100kW 발전 허가 및 개발 행위가 허가가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토지를 매입하셨을 때 뭐 태양광을 넣겠다라고 해서 뭐 허가받고 뭐 받고 상당히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발전 허가 및 개발 행위 허가를 득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기반 조성, 이제 토목공사 및 배수로 또 집수정을 현재 좀 완료를 했습니다. 또 REC라고 했죠. REC라고 해서 그 한전하고 또 이제 그 한전 외에 발전소하고 가중치 1.2배로 현재 지금 체결이 되어져 있는 상태고요. 또 PPA를 확보를 했습니다. 즉 한전과의 어떤 계약 체결이 마무리됐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매가 약 한 1,402평방미터면 약 한 400평이 약간 안 되는데 매매가는 약 한 8천만 원으로 내가 태양광을 한번 가져볼 수 있는 기회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발전 사업 및 허가 개발을 행위를 좀 완료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료가 좀 나와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발전 사업 및 개발 행위 허가가 완료가 됐고 토목공사 기반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내년이면은 충분하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적합한 장소가 된다. 또 이 물건 자체가 위치해 있는 곳이 이 인삼밭에서
인삼밭이 있었던 곳입니다. 인삼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 햇빛이 잘 들어와야지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태양광을 받을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는 곳에 위치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토지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토지 매입과 발전허가, 이 개발행위와 토목공사가 다 마무리가 됐다는 것이 이 토지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발전 건설을 공사를 하고 전력거래 계약을 하게 되면 준공 후에 상업 운전이 안전하게 진행돼서 중장기적으로 뭐 10년에서 약간 20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수익이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고정적으로 나온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 토지를 보시게 되면 현재 그 인삼밭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현재 좀 다 갈아서 현재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바로 위쪽에 현재 지금 태양광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 좀 수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변 지역의 배수로라든가 이 기반 공사는 현재 좀 착실하게 좀 마무리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발전 수익에 대한 구조입니다. 소위 말하면 S&P라고 해서 한전과 거래되는 발전 수익과 또 이제 공급 의무자에서 거래되는 REC라고 해서 발전 수익, 이 두 가지 수익을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갖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잠깐 보시게 되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장기로 고정적으로 가격을 입찰을 해서 입찰 참여서가 현재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는 것이 본 물건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입찰에 대한 가격표를 보게 되면 약 한 17만 원에서 16만 5천 원 사이에서 지금 현재 좀 진행이 될 건데요. 현재 그 실수익금이 약 한 17만 원 선이라고 한다면 월 수익금 자체가 약 한 94만 원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출이 약 한 1억 4천, 상환 기간은 약 한 15년 정도, 또 발전 시간, 태양광을 받는 발전 시간을 약 한 4시간 미만으로 잡았을 때 이런 수익이 나온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입찰을 참여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고정 가격 수익을 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약 한 12개월치 15년으로 계산해서 90만 원으로 곱한다면 약 한 2억 8,500만 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약 한 205만 원이 5년간 이자 부분이 없이 고정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더하게 한다면 약 한 2억 8,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 수익이 나오면서 불구하고 이 발전소에 대한 소유권은 지속적으로 내가 갖는다라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상 가격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예상 매매가 토지에 대한 가격 약 한 400평 약간 안 되는데요. 약 한 8천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전체 그 시설을 해서 내가 대출을 받아서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약 한 60에서 약 한 70% 정도의 대출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투자금 자체를 상당히 좀 저렴하게 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경북 안동시 예안면에 위치한 토지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다양한 정보 전해드렸는데요. 추가적인 내용은 세미나 참석하신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코로나19 이후의 부동산 시장의 전망과 또 투자 패러다임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경기 침체 속에서 주택시장 분석해드리고요. 매도 매수 타이밍 또 세금에 대한 이야기, 이 초저금리 시대 경제 불황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역세권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세미나는 5월 10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10명에 한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약이 필수입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김광섭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참 다양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멀리 내다보는 눈과 함께 정말 타이밍이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은 것이다라는 명언 아닌 명언도 생각이 좀 나는데요. 저희 부동산 시그널과 계속 함께 하시면서 그 좋은 타이밍 놓치지 말고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저희 문의 전화는 계속해서 열어두도록 할게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장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알토마토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